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웬디 미첼 씨가 쓴 내가 알던 그 사람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영상입니다. 미첼 씨는 치매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애쓰죠.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고 두 딸이 있어요. 성인이 된 두 딸이 있습니다. 이 딸아이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로 혼자서 살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말씀 예전 어느 영상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책을 보면 무척 독립적으로 잘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는 모습도 참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런 노력들이 무의미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첼 씨는 이야기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안 변했네. 네, 이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먼저 나를 살핀다는 거죠. 그 사람이 웬디 미첼 씨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빠졌나 이걸 파악하려는 거겠죠. 웬디 미첼 씨는 이걸 그 사람들은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웬디 미첼 씨는 이걸 단번에 알아봅니다. 파악이 끝나면 이렇게 말을 한대요. 하나도 안 변했네. 지난번하고 똑같네. 이 말을 들으면서 웬디 미첼 씨는 그 감정이 어떨까? 아마도 서글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변하죠. 네, 치매 걸렸는데 어떻게 안 변하겠습니까?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지만 친구들은 모르는 게 있다. 달리 말하자면 나는 많이 변했다라는 거죠. 친구들은 내가 안 변한 걸로 보지만 그게 아니다. 실상은 내가 많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전처럼 걷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치매가 보행법을 바꿔서 그렇다라고 말을 해요. 치매는 뇌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죠. 운동 기능과 인지 기능을 특히나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균형 감각이 손상을 입으면 비틀거리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인지 처리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몸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엔 1시간이면 충분히 한 바퀴를 돌 수 있었던 산책 코스를 이젠 치매가 걸리고 나선 2시간, 3시간을 걸어도 다 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건 나이가 들어서 느려진 게 아니라 치매가 뇌를 망가뜨려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뒤뚱대고 잘 넘어지고 그러니 팔과 다리엔 멍투성입니다. 이걸 바지와 소매로 가리고 있으니 내 친구들은 모르는 거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죠. 내가 많이 변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둘째. 마을을 산책할 때 사람이 다가오면 지나갈 때까지 서 있어야 한다. 이게 변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미첼 씨는 예로 들고 있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인사를 할까 말까 망설여서 멈춰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의력과 집중력이 치매 때문에 저하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멀티가 안 되는 거예요. 다중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가오는 걸 인식하고 그와 동시에 걷기를 계속하는 거. 이게 멀티잖아요. 우린 아주 자연스럽게 해내는 일인데 이게 치매 걸리고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지 혼란스럽게 된다라고 웬디 미첼 씨는 말합니다. 우린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치매 걸리면 이게 안 된다, 힘들어진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셋째,
전화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말해요. 얼굴 보고 말할 땐 표정을 보면서 얻게 되는 정보가 있죠. 그래서 얼굴 보고 말할 땐 상대방의 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다 그래요. 이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전화로만 이야기를 하면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이해력이 좀 떨어지게 되죠. 치매 걸리면 그 정도가 더 심해지겠죠.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더 심해지겠죠. 저자의 경우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무조건 네, 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게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동 응답기를 구매했다고 해요. 이걸 전화기에 붙여놓고 녹음을 했다는 거죠. 전할 말이 있으시면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라고 녹음을 해뒀습니다. 그러고 나선 전화기는 사용하지 않게 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웬디 미첼 씨는 그럼 뭘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냐? 네, 왓츠앱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왓츠앱은 카톡이랑 비슷한 거고요. 웬디 미첼 씨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텍스트를 쓰고 읽는 능력은 치매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굉장히 다행한 일일 텐데 이분에겐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의사소통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느리긴 하지만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딸과 이야기를 할 땐 아이패드에 있는 페이스타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페이스타임은 화상통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치매 걸리고 나서 이젠 전화통화를 하는 건 힘들어졌다라는 거고요. 평소엔 너무나 당연하게 잘 해내던 일인데 그걸 이제 웬디 미첼 씨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기차표 예매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졌다. 이것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맨날 하는 일 중에 이전 못하게 된 일들의 사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첼 씨는 주로 아이패드로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3번을 갈아타는 일정으로 예매를 했어야 했는데 이 일을 다 끝내는데 한 주가 걸렸다라는 거예요. 3번을 갈아타는 일정으로 기차표 예매하는 게 한 주가 걸렸다. 왜냐면 한동안 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예약하는 거 이걸 한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약하는 방법을 까먹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계적으로 숟가락으로 밥 먹듯이 하는 일들, 기계적으로 하는 일들 이것도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치매 걸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관련 영상을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그 영상도 봐주시고요. 이렇게 기차표를 예약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하던 일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이걸 누르면 코레일 앱을 열 수가 있고 이걸 누르면 예약을 할 수 있고 이걸 누르면 결제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전부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이걸 되새기기 위해서 일일이 모든 아이콘들을 눌러 보셔야 하죠. 그러면서 기억을 하나씩 하나씩 되살려서 예약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기차를 3번 갈아타는 예약을 하다 보니까 한 주씩이나 걸린 거죠. 저 같으면 딸들의 도움을 받았을 텐데 웬디 미첼 씨는 그러지 않죠. 이런 거 보면 이건 그냥 아집이다 싶을 정도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딸의 도움을 받아? 난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낼 거야 라는 아주 굳건한 의지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땐 진짜 존경스럽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치아 상태가 엉망이 돼버렸다. 이 말도 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나면 습관적으로 양치를 하죠. 뭐 최소한 하루에 2번은 닦죠. 3번 닦을 때도 많죠. 근데 밥 먹고 나서 이 양치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치매 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치아가 엉망이 돼버렸더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치매 환자 모두에게 이런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건 아닐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지금 말씀드린 건 웬디 미첼 씨에게 나타난 현상들, 증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요. 다만 이런 경험들 상당수 치매 환자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해보게 됩니다. 제 아버지 같은 경우도 자주 넘어지시거든요. 한 번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많이 다치신 적이 있습니다. 왼쪽 눈썹 바로 위가 찢어져서 5바늘을 꿰맨 적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나서 돌아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자전거를 한 대 구입하셨는데 이것 타다가 넘어지시는 바람에 찰과상을 심하게 입은 적도 있으십니다. 이렇게 치매 걸리고 나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기 때문에 남들이 쉽게 말하죠. 하나도 안 바뀌었네요.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이렇게 많은 부분이 변해버렸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앞서 저자는 두 딸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혼자서 살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달리 말하자면 나는 치매에 걸렸지만 치매 통제를 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겠다라는 굳건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시게 됩니다. 통제력을 발휘한 것은 내가 아니라 치매다. 내가 치매를 통제하고 싶었는데 실상은 그 반대가 돼버렸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런 의문도 갖게 되셨습니다.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네, 이 의문을 갖게 되셨어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결국 질 걸 알면서도 시간을 벌기 위해 하는 싸움. 이게 치매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치매를 통제한다는 게 환상임을, 매일 겪는 속임수임을 안다. 언젠가 나는 거의 없어지리라. 웬디 미첼 씨는 상당히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죠.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인 분입니다. 지금껏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읽을 수 있었는데 이 챕터에선 유독 이렇게 마음 약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저도 마음이 참 짠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가 혼자 사는 게 과연 가능할까? 네, 그 생각을 이 책을 읽는 내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엔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초기 단계에선 가능하겠죠. 웬디 미첼 씨의 경우도 그랬고요. 충분히 초기 단계에선 가능하다라는 거 웬디 미첼 씨가 직접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하지만 진행이 되면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 책의 저자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책의 끝부분에 가선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다른 병도 마찬가지죠. 감기는 혼자서 버틸 수 있습니다. 감기는 그래요. 독감의 경우는 돌봄이 필요하죠.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 폐렴이라도 걸리게 되면 이건 병원에 꼭 가야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도 해야 되는 거죠. 치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경과에 따라서 이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이 책의 여러 글들 중에서 떠나가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일 감정적으로 가장 많이 와닿았던 글이고요. 진짜 애잔합니다. 무척 독립성이 강한 분인데 결국엔 치매 끝을 자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유머와 위트를 잃지 않는 글쓰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애잔하다라고 표현한 이 글에서조차도 군데군데 유머와 위트가 흩뿌려진 문장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분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 그런 문장들을 보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제 꼭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제가 받은 감정, 고스란히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게 무슨 느낌이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이 책의 새로운 내용을 발췌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